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30장 유도와 유도 용량에 대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죠. 부담 가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는 2번입니다. 9절에 상호유도에 관한 건데 맨 마지막 내용이 해당하는데 먼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건 전체 내용은 한번 공부를 한 거니까 9절 문제부터 먼저 풀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2번의 문제는 코일 1이 있고요. 코일 1에 그 L1 값이 주어졌고 N1 가문 숫자가 주어졌고요. L1은 그 유도 용량이죠. 자체 유도 현상의 유도 용량이고 코일 2는 L2이고 N2이다 주어졌죠. 그 다음에 두 코일은 고정되어 있고 상호 유도 용량이 M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일 2를 흐르는 전류가 6.0mA의 전류를 그 4.0A/s의 비율로 변하고 있다. 그럴 때 코일 1에 걸리는 자기 다발이 얼마냐? 그 다음에 2번 코일 1에 나타내는 자체 유도 기전력, C번은 코일 2에 걸리는 자기 다발, 그 다음에 D번은 코일 2에 나타나는 상호 유도 기전력이 얼마냐 하는 거죠. 두 개의 코일이 1번, 2번 있어요. 그림은 따로 없을 건데 지금 어쨌건 1번 코일이 있고요. 1번 코일이 있고 여기 L1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2번 코일이 있다 해서 L2다 하는 건데 여기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I1이. 그리고 이 전류가 변하고 있죠. I1 DT가 4.0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류가 흐르는 자체로 지금 여기에 자기장이 걸리죠. 자기장이 생겨나서 이 단면을 지나는 자기 다발이 정의가 되죠. 그리고 그 자기장이 이 L2에도 자기장이 같이 걸치게 되죠. 그죠? 그 상황에서 I1이 변하면 I1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L1의 자기 다발이 변하게 되죠. 그 자기 다발 변화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이 자체 유도 기전력 B번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요 B1의 변화가 인접해 있는 2차 코일 L2에도 자기 다발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여기도 자기 다발이 정의가 되니까. 그래서 요 자기 다발의 변화, 요것이 변하면은 2차 코일에도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서 이때 그러니까 1차 코일의 전류 변화에 의해서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이 상호 유도고 1에 의해서 2가 영향을 받는 것이 상호 유도고 1의 변화에 의해서 1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자체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유도, 자체 유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 유도 용량 L은 이 자체 유도 현상에서 정의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그 I1에 의해서 1차 코일의 자기 다발을 구하라. 거기서 이제 A번 문제였으니까 자기 다발 파이 1, 2로 표시한 건데 이건 이제 1차 코일에 의한 거죠. 1차 코일에 걸리는 자기 다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다발의 정의는 자기 선속이니까 B 곱하기 A를 적분한 건데, 그죠? 이거는, 다칠 필요는 없고, B 곱하기 DA 벡터를 다 적분한 것이 되는데, 여기서는 자기장이 균일하고, 그 다음에, 면에 자기장이 수직하게 지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다발을 구하려면은 요 경우인데 이 적분을 가지고 풀려고 그러면 B하고 DA 방향 관계를 다 알아야 적분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코일의 경우에는 이 솔레노이드 같이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의 경우에는 이 내부에서 자기장이 일정하다 보고 그냥 요걸 적분해서 우리가 자기 다발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솔레노이드라는 정의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균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원형고리가 있고 여기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자기장이 다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기 다발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 자기 다발을 이렇게 그 정의대로 구하는 것을 앞에서는 연습을 했는데 지금 30장에서는 유도 용량하고 연결된 자기 다발의 정의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안 쓰고 자기 다발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기 다발과 유도 용량의 정의,
유도 계수라고도 했고요. 예,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용량의 정의예요. 사실은 이거는 유도 용량의 정의인데, 그러니까 I의 전류가 흘러서 그 코일의 어느 한 단면에 자기 다발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럴 때 그 I하고 자기 다발의 관계를 유도 용량으로 정의한 건데,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전압을 걸었어요. 전압을 걸어서 축전기 양단에 전압을 걸어서 전하량을 모으죠. 그죠? 그럴 때 이 양단의 전이차, 포텐셜차 하고 이 극판에 모이는 전하량의 관계가 바로 Q 이퀄 CV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V를 자극을 해서 Q를 모은다 했을 때 그 상관관계가 C였는데, 그것하고 대응되는 것이 전압을 걸어주는다, 전류를 흘려보낸다. 전류를 흘려보내서 그 안에 자기적인 성질을 모은다 하는 것이 자기 다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전기의 경우에는, 전하의 경우에는 그 홀극이 있는데, 이 자기장의 경우는 홀극이 없죠. 쌍극자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Q에 대응하는 어떤 자기 자화를 알려주는 그런 양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기장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 다발로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코일이 한 번 감은 코일이 있다. 그러면 요 단면에 대한 자기 다발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 한 번 감은 게 아니라 두 번 감았다. 그죠? 예. 이런 경우에는 전류가,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은 전류 I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두 번 감았으니까 EI가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죠. 여기서. 근데 흘려보내는 전류를 똑같이 한다 그러면 요 안에서는 지금 두 번 감겼기 때문에 자기장이 2배가 되는 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렇게 여러 번 감았을 때 자기장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다 포함해야 돼서 단면에 대한 자기 다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감은 수를 곱한 것을 뭐 연계 자기 다발 또는 뭐 총 전체 자기 다발, 그런 표현을 써서 N파이를 쓴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같은 평면에 촘촘하게 여러 번 감았다 하는 것은 뭐 N배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솔레노이드처럼 한 평면에 감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감았는데 이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요 단면에 대한 자기 다발, 여기에 대한 자기 다발,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이 경우에도 전체 감은 숫자를 곱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어져 있든 압축돼 가지고 한 평면에 있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파이 B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축전기랑 비교해서 그냥 Q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은 횟수까지 고려해서, 그러니까 솔레노이드에도 이 벌어져 있는 경우도 그걸 다 연계된 자기 다발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N파이 B가 Li가 되는 이 비례상수 L이 바로 유도 용량의 정의인데, 이 문제에서는 유도 용량 값을 줬으니까 역으로 자기 다발을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